득표를 한 것이다. 탄생과 죽음이 그렇듯 공쿠르상은 당신이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우주의 질서다. 당신이 수락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 그냥 수상자는 에밀 아자르이다. 라고 해서 공쿠르상을 수여를 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거 댓글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정말 저 어떡하면 좋죠? 지금 여기에서 자, 그래서 로멘가리는 로멘가리 이 에밀 아자르 로멘가리는 자살을 해요. 66세 때. 권총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했까 아마 좀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있죠. 자기 앞의 생 그 뒤편에 유서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작가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밝혀요. 내가 사실은 에밀 아자르가 로멘가리이다. 로멘가리가 에밀 아자르이다. 라고 밝히죠. 그래서 그때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상을 거절했었구나. 라고 알죠. 그래서 자 에밀 아자르 이렇게 생겼어요. 프랑스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인쇄가 되잖아요. 인기를 얻어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표지가 조금 다양해요. 자,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등장인물들이 이래요. 모모 주인공이에요. 모모 그리고 로자 아줌마. 로자 아줌마가 두 번째 주인공이 되죠. 로자 아줌마하고 모모하고 사실은 둘이 가족이 아니지만 사랑을 하는 서로가 꼭 필요한 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를 둘러싼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카츠 선생님, 그다음에 아르티르, 우산이에요. 우산.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훔친 푸들, 뭐 하밀 할아버지라고 또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딘 아줌마, 르마우트, 롤라 아줌마라고 이렇게 주요한 인물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자, 모모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모모는 여기가 이제 프랑스 문학이잖아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굉장히 빈민가, 굉장히 폭력과 약물과 빈곤, 지저분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런 못 사는 공간에 모모가 살아요. 로자 아줌마가 살아요. 모모는 누구냐면 엄마가 없어요. 지금 엄마 아빠도 없고 로자 아줌마한테 맡겨진 아이인데 로자 아줌마는 창녀예요. 왕년에 잘 나가던 창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을 얻어서 몸도 굉장히 막 80, 90kg 나가는 굉장히 볼품 없어진 창녀죠. 그래서 창녀의 자식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고아 창녀 이 책에는 다 이렇게 아랍인들, 유태인들, 흑인들, 프랑스 사회에 되게 이렇게 외면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창녀 로자 아줌마는 그쵸 모모를 키워요. 근데 배경이 이래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7층에 살고 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90kg인데. 그래서 맨날 넋두리를 해요. 내가 늘 이놈의 계단 7층 올라내리다가 내가 죽을 거야 라면서 막 항상 막 넋두리를 하죠. 그런데 모모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녀가 엘리베이터 하나쯤은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점이다. 모모는 모모의 생각이죠. 아마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마음을 모모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로자 아줌마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모가 이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엄마가 없고 모모 아줌마가 그냥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로자 아줌마가 그냥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 예뻐서 돌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죠. 우편으로 돈이 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돌봐준다는 것을 알고 엄청 큰 충격을 받아요.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그죠? 자기 앞의 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가 일탈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일탈을 하냐면 똥을 싸요. 난 엄마가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보러 오는데 나만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가
혹시 나도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보러 와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복통과 발작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복통과 발작 이런 것들은 사실 습관성이 돼요. 제가 밴드에 엊그저께 올리기도 했지만 이런 일탈들은 점점 더 가짜로 시작했지만 그것들이 자꾸 횟수가 더 빈번해지고 더 이제 반응이 없어서 더 내가 강도를 더 세게 일으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로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게 진짜라고 해요. 진짜로 아파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끌어보려고 엄마가 안 오니까 아파트 여기저기에 똥을 막 싸갈겼다. 그래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로자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에게 바보 같은 아람놈이라고 욕을 했다. 최고의 욕이었나 봐요, 이게. 그래도 계속 나는 똥을 싸대. 그러자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했죠. 창녀 아이들을 돌봐주는 집이라고 했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따라해서 똥을 싸요. 그래서 로자 아줌마가 막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요. 똥 천지가 돼요. 그래서 그래도 똥을 아무리 싸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들을 해줘. 뭐예요? 도벽. 달걀을 훔쳐요. 그리고 맞아. 그러면 또 막 그 자기를 그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맨날 맞기만 하고 별로 나는 이렇다 할 관심을 갖지 못했어. 그걸로 끝났어. 그런데 한 번 식료품점 앞에서 달걀을 하나 훔쳤는데 그 주인이 나와서 너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하고 달걀을 하나 더 주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뽀뽀를 해줬대요.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것을 맛보았다. 나는 손에 달걀을 쥔 채 거기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못해서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 나이 6살쯤이었고 나는 내 생이 모두 거기 달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엄청 멋진 말이죠. 근데 6살은 아니었어요. 자, 6살처럼 이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출생을 모르는 거예요. 창녀의 아들이라서. 로자 아줌마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로자 아줌마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송금이 우편환이 끊겨요. 그런데도 로자 아줌마는 그 아이를 당장 내쫓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바나니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일 어린 아이예요. 너무너무 천하태평. 애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뭐 그랬겠죠. 뭐 너 엄마는 말이야 돈도 안 보내고 말이야. 막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긋방긋 웃었겠죠. 그래서 로자 아줌마 이렇게 말했대요. 로자 아줌마는 바나니아는 빈민 구제소에 보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미소만은 떠나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와 아이의 미소를 떼어놓을 수 없는 노릇이니 별 수 없이 둘 다 데리고 있을 수밖에. 둘 다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지 못한 거죠. 로자 아줌마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모한테 부탁을 하죠. 너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 제발 엄마 문제로 난리 좀 피우지 말아라. 그래서 모모가 이런 제안을 하죠. 엄마, 아줌마 저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근데 허락 안 했겠죠. 왜냐면 개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 돈도 부족한데. 그래서 개 파는 가게에 가서 푸드를 훔쳐와요. 모모가. 근데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묵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색 푸들이었는데 슈페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최고라는 뜻이래요. 네네. 그런데 슈페르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9살쯤 슈페르가 감정적으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무슨 말이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 녀석에게 멋진 삶을 선물해주고 싶어졌다.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야. 보내요. 진짜 이렇게 가난뱅이처럼 강아지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자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강아지한테. 그래서 돈 많아 보이는 부인에게 넘겨요. 그리고 그 돈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수구에 던져버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송아지처럼 울어요. 너의 행복을 빌 거야. 이제 그렇게 꺼이꺼이 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야단 맞아요. 로자 아줌마가 너 미쳤구나. 어디 강아지를 왜 보내? 그리고 그 돈을 가져와야지. 왜 버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어. 그래서 카츠 선생님은 누구냐? 의사 선생님.
로자 아줌마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거의 무료로 해줘요. 진짜 따뜻한 선생님이에요. 모모를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카치 선생님이 모모가 아닌 로자 아줌마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하죠. 아마 엄청 난리를 쳤나봐요. 그죠? 로자 아줌마의 몸이 이때부터 모모가 느껴요. 이미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느껴요. 로자 아줌마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자, 이 중에서 포주, 은다, 아다, 아메데 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녀라고 그랬잖아요. 로자 아줌마가. 또 여러 창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주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모모가 보기에 이 사람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은다 씨는 막 흉기도 갖고 다니고 막 황금으로 두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되게 힘이 있어야 로자 아줌마를 자기가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자 아줌마가 자꾸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모모가 느끼고 로자 아줌마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지? 라면서 굉장히 서서히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어느 날 로자 아줌마가 발작하듯이 막 되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지하실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하실은 모모나 모든 아이들한테 금지구역이었어요. 근데 모모가 이제 하도 이상하니까 저 아줌마가 왜 미쳐서 왜 저러지? 하고 따라가 보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질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괜히 이렇게 표현해요. 교활한 웃음을 지었다.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왜 저러지? 진짜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야? 막 이러고 보내요. 그런데 아이도 느끼는 거죠. 모모도. 로자 아줌마가 진짜 이상하구나. 맞아요. 로자 아줌마는 치매예요. 치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모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매일 아침 나는 로자 아줌마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면 행복했다. 나는 밤이 무서웠고 아줌마 없이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면 너무나 겁이 났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자, 아르티르 아까 우산이라고 했죠. 아르티르에게 사람처럼 꾸며줘요. 그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히는데 아까 그 포주 있죠. 포주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사한 양복을 하나 혹시 입다 버릴 양복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근다 씨는 새 양복을 맞춰줘요. 그래서 엄청 모모가 근사한 우산이 되는 거예요. 전지영 선생님 슬퍼요? 로자 아줌마 자 어때요? 아르티르가 최고의 또 지원군이 되어져요. 모모가 밖에 집 안에 있으면 로자 아줌마를 이제 자기가 돌봐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자기가 모모가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짓을 해서 돈을 조금 벌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티르를 가지고 자기가 아르티르와 사람이 이렇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아르티르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극을 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이렇게 거리에서. 그래서 그나마도 그것도 경찰이 있으면 못한대요. 그래서 눈치껏 했다고 표현이 돼요. 로자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로자 아줌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절 믿으세요. 더 이상 그러니까 돈이 끊기는 이유는 다른 창녀 아이들을 안 맡기는 거죠. 왜냐면 로자 아줌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돈이 완전히 거의 끊겨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안 온다고 저는 로자 아줌마 버리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돌볼게요.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꽃도 갖다 주고 그래요. 르마우트 알제리 출신의 흑인 당뇨 환자 이제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당뇨 환자 주사를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로자 아줌마가 아플 때 주사를 놔줘요. 친구거든요. 모모의 친구. 근데 하루는 르마우트가 이제 자기가 조금씩 모아놓은 마약 있죠. 헤로인.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해서 로자 아줌마한테 주사를 빵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 유태인 할망구가 그렇게 황홀해하는 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됐던 걸 알았다. 그게 마약을 맞았던 거예요. 로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고 있어요. 자, 카츠 선생님을 모시러 갔지만 대신 젊은 의사가 오죠. 카츠 선생님이 못 와서. 그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봐요. 여기 뭐 하는 데냐? 고아원 같은 데니? 그래서 모모가 너무 웃기죠.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겨우 30밖에 안 된 그 젊은 친구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풋내기인 것을 점점점. 재밌죠.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백화점에 심부름을 가요. 그래서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광대를 봐요. 어떤 극 같은 건, 인형극 같은 건데, 서커스인데, 광대가 분신 하나를 똑같이 메고 있었대요. 근데 신기한 거, 모모 입장에서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똑같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둘은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다. 아마 이때 모모가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서 만난 예쁜 여자가 모모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울지 않아요 하면서 이제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아마 이때 모모와 로자 아줌마의 그 관계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뛰쳐나왔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로자 아줌마, 나도 저렇게 로자 아줌마하고 분신처럼 살아왔는데 난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 로자 아줌마는 보기에 딱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고 나는 그녀가 이제 곧 없어질 거라는 것을 예감을 한 거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예쁜 여자를 다시 만나요. 어느 날 그 예쁜 여자는 나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모를 데려가줘요. 영화 녹음실이었던 성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녹음을 해야 되니까 어떤 장면의 녹음이 마음에 들 때까지 녹음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뒤로 돌려서 또 녹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 필름이. 모모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로자 아줌마의 그 시간도 거슬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줌마가 이제 또 어느 날 너무너무 안 좋아졌고 카츠 선생님이 오시죠. 아줌마는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마치 식물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절대로 나을 수는 없어. 이야기하죠. 그리고 로자 아줌마가 카츠 선생님 간 다음에 로자 아줌마가 깨어나요. 이렇게 잠결에 들은 거죠. 모모, 내가 곧 죽을 거래? 라고 말을 해요. 모모는 아니에요. 아줌마가 그러죠. 식물이 뭐 어쩌다고 하는 것 같던데 모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채식이 좋다고요. 그 말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죠. 롤라 아줌마. 주변 사람들이 이제 롤라 아줌마 상태는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어요. 그 중에 롤라 아줌마라는 또 창녀가 있어요. 이 창녀는 특이해요. 남자 거 여자 거 함께 다 가지고 있어요. 힘이 엄청 세요. 전직 권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힘이 세니까 그 90kg의 로자 아줌마를 번쩍 들어서 씻겨 주어요. 그리고 또 그 층에는 내 형제가 이삿짐 센터를 하는 내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짐짝처럼 90kg 아줌마를 들어서 산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다 된 걸 알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어느 날 어떤 키 작은 남자가 와요. 그래서 모모가 누가 왔어요. 냄새나고 더럽게 생겼어요. 누구지? 막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로자 아줌마는 직감하죠. 모모의 아빠구나. 근데 로자 아줌마는 모모를 뺏길 것이 또 두려워요. 그 와중에 자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랍 유세프 카디르 아랍 쪽 이름이죠. 누가 들어도 아빠한테 모세가 모모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 남아 있었어요. 모세가 당신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래서 모세는
유태인 이름인데 우리 아이가 유태인이 됐다고? 안 돼. 그래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죽어요. 황당하죠. 이제 로제 아줌마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딘 그 예쁜 아줌마 성우 아줌마를 보러 가죠. 가서 그 집에 초대가 돼요. 그래서 가서 환상적인 그 집 아이들 너무 잘생겼어. 아들 둘이 있는데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깔끔하고 끝내주게 입고 너무 부러워. 문화 충격이야. 난 이런 거 처음 봤어. 모모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 그래도 또 굉장히 또 따뜻해요. 그 집 남편도 그 집 아이들도 친절해요. 그 집을 경험하고 이제 로제 아줌마 집으로 오죠. 근데 집 앞에 구급차가 있는 거예요. 구급차를 보고 모모가 아줌마가 죽었는지 되게 덜컥하는데 다행히 집에 갔더니 로제 아줌마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줌마 데려갈 수 없어요. 라고 내가 지켜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카츠 선생님이 이제 로제 아줌마 병원으로 옮겨야 돼. 아마 호스피스 병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가자고 해요. 그런데 모모가 오늘은 안 돼요. 다른 날 오늘은 친척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러대요. 그리고 로제 아줌마는 그를 칭찬하죠. 모모를. 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지하실로 가요. 모모와 함께 지하실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제 아줌마가 왜 그곳에 생필품을 갖다 놓고 이따금 내려가서 의자에 앉아 둘러보며 안도하곤 했는지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모모야, 언젠가는 이 방이 나한테 꼭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제 나는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모모야, 진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로제 아줌마는 이제 아예 정신이 나가요. 거기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지하실로 간 거예요. 로제 아줌마 보면 제가 이제 그 발췌한 거 보면 화장품을 들고 입술에 루즈를 발라주고 볼터치도 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모양대로 눈썹도 그려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나는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화장품을 몇 세트를 써요. 그리고 향수를 3통을 들이부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장품은 막 볼터치 왜 해요? 변하는 거예요.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당연히 나겠죠. 변하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가서 떡칠을 하고 화장품으로 막 사실은 시체에 그렇게 분장을 해준 거죠. 너무 슬프네요. 그 로제 아줌마 곁에서 3주를 있었대요. 3주. 모모는. 그래도 절대 주변에 알리지 않고 글쎄요. 모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함께 죽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함께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살 이유를 찾지 못해.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좀 의리 이런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끝까지 그 삶을 로제 아줌마의 끝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모모도 먹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누워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냄새가 나. 진동한 냄새 근원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 옆에 누워있었다. 3주 동안이니까 아마 모모도 굉장히 이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거의 엽기적이죠, 엄청. 근데 그들은 나를 구급차에 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쪽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누구가 있었을까요? 나딘 아줌마예요. 나딘 아줌마한테 알려져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곳 나딘 아줌마네 시골 별장으로 오게 되었다.
아까 빅토르 위고 그 레미제라블 책 가지고 있었던 항상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던 하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처음에 하밀 할아버지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사람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막 우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이제 치매가 걸리는데 노망 들기 전에 다시 말해줘요. 모모야,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모모가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동의해요. 그리고 모모는 그냥 실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딘의 남편, 그 예쁜 여자 나딘의 남편이 모모의 친구 아까 우산 아르티르를 가서 일부러 그 7층 아파트에 가서 거기 짐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아르티르 우산을 가져다가 모모에게 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나딘의 가족이 이제 모모를 보살펴주는 그런 장면들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결말로 이 책은 끝이 나요. 읽어보고 싶으세요? 자, 댓글을 제가 좀 볼게요. 저는 이 책을 이 책 보면서 한 3년 전에 푹 빠져서 읽었거든요. 이 책 보고서 사실은 눈물이 안 나요. 이 로맨가리 작가는 무려 그죠? 공쿠르상 그 세계 3대 문학상을 받은 작가라고 했잖아요. 필력이 정말 재밌어요. 엄청 웃겨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책 먼저 읽어보시고 자기 앞에서 그리고 되게 두꺼워요.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데 빨리 넘어가요. 문장이 엄청 재밌어요. 엄청 위트 있고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그런 어휘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공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 보면 어제도 바실리우스 콘스인가 그 줄줄 울었어요. 오만과 편견 그죠? 다리 저려서 울고 싶어요. 다리 저려서 울고 싶어요. 맞아요. 오만과 편견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맞아요. 모모하고 제제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어제 만난 제제 둘 다 많이 조숙하고 굉장히 철이 들었죠. 그리고 되게 사랑하는 어떤 대상물을 잃어요. 너무 슬프기는 한데 어쩌면 저렇게 그 어린 아이에게도 저렇게 깊은 생각이 있을까? 나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살아야겠다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어른의 입장 그리고 나에라이 모렌지에 나오는 포르투카 아저씨 이런 사람들처럼 숨어있는 우리 곁에 있는 제제 혹은 모모 친구들을 좀 둘러보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엄마니까 우리는 또 엄마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말하고 되도록이면 좀 나누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 앞에 있는 생을 대할 때 그렇게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이 직업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사실은 안 읽어보셔도 될 정도로 제가 엄청 또 탄탄하게 써머리를 해왔어요. 맞아요. 한 권 그냥 다 읽은 것 같으시죠? 거의 읽으셨어요. 주요 내용들 다 정리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근데 이 작가의 어떤